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있는데 왜 또 영어냐? 의제의 뜻이 뭐라 그랬죠?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 매입세액을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 의제 매입세액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쪽지 시험은 안 볼 건데 면세이고 원재료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공을 해서 팔면 이때 과세가 되는 회사들.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참치 통조림. 통조림 회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요거랑 연관이 많아요. 왜냐면 통조림에 들어가는 게 과일이나 뭐 생선 같은 거잖아요. 네, 과일이나 생선은 면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깡통에다 넣으면 뭐가 돼요? 과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관련성이 있어요. 화장품 회사. 왜냐면 요즘에 보면 화장품 안에 보면 뭐 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알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면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서 가공을 해서 팔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해당돼요. 식당들. 왜냐면 식당에서 만약에 우리 집이 삼겹살집을 해요. 그러면 삼겹살 면세잖아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야채 먹죠. 야채도 뭐예요? 면세예요. 반찬도 만약에 우리가 직접 다 만들어. 그러면 반찬에 들어가는 채소류도 면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면세되는 걸 사서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 업종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나마 저희 주변에 있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저희가 뭐 요거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세율이 원칙은 102분의 2고요. 개인이나 중소제조기업은 104분의 4예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몇 분의 몇이요? 108분의 8. 근데 요거는 나중에 세무 배우시는 분들은 세율이 필요한데 회계에서는 거의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 그 다음에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에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 의제 매입세액은 왜 주는 거냐면은요, 우리 실생활하고 좀 관련성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당연히 여기 보시면 통조림 같은 거 많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사 먹죠. 화장품 많이 써요, 안 써요? 쓰죠.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서민 경제하고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가격 올리면은 국가에서 막 난리 치잖아요. 가격 올리지 말라고. 최대한 올려도 정도껏 올리라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서민 경제하고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많이 내
요게 없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식당 하시는 분들은 매입세액이 적어요. 우리 납부세액 이렇게 구하거든요.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못 빼죠? 매입세액 빼죠. 그러면 매입세액이 적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 앞정부에서 막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 이것저것 많이 내게 하게끔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제 주변에서도 실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러면 월세 올리면 되지. 네, 그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의제 매입세액을 안 해주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혹하는 거죠. 너네 가격 안 올리면 우리가 혜택을 줄게.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재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라는 건 사서 언제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1년 후에 쓸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사자마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구입 시점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만약에 사용 시점으로 하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 왜냐면 내가 오늘 샀지만 내일 쓸지 한 달 후에 쓸지 1년 후에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용 시점 잡기가 힘드니까 그냥 샀을 때 뭐 하자? 처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용 시점으로. 그래서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을 구입 시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언제 쓸지 나도 모르잖아요. 사는 나도 몰라요. 집에서도 똑같잖아요. 요거 요번 주 안에 써야지 라고 해놓고선 안 쓰고 나중에 쓰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요거까지 보면은 일단 그 뒤에도 있긴 있는데 이제 몇 파트 안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93페이지 보시면 신고와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부가가치세 몇 번 신고한다 그랬죠?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그래서 1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래서 어저께까지 신고였어요.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 신고는 7월 20. 그래서 이쪽 파트로 취업하시면 여름휴가는 무조건 이 날짜 다음이에요. 간혹 가다가 정신머리 없는 분들이 격리 파트인데 저 7월 23일 날 휴가 갈 거예요. 잘못하면 갔다 온 다음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신고잖아요. 이거는 마무리 쳐놓고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눈치 없어도 그런 눈치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격리 직원도 안 뽑고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버리는 데가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부리기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힘들어지죠. 규정만 찾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골치 아픈 규정들 생깁니다. 지금은 화장실 갔다 오면은 그거 일하는 업무 시간에 포함시켜 주잖아요. 나중에 그런 거 다 뺀다니까요. 진짜 그러다가. 본인들 그거 찾는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거 찾아야지. 그래서 요즘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서빙 기계래잖아요. 사람 쓰는 거보다 기계는 말이라도 잘 들어 먹으니까. 이라고 인터뷰가 나온다니까요. 요즘 뉴스에.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나중 되면 알바할 자리가 없어요. 그걸 다 기계가 다 할 거니까. 아니면 무인으로 다 돌려버릴 거니까. 그 다음에 1기가 아니죠.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9월 30. 신고 및 납부는 10월 20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이고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1년에 몇 번 신고하세요? 4번. 근데 요거는 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은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요? 2번. 그 다음에 가장 영세하신 업종을 간이과세자라고 해요. 1년에 몇 번 신고해요? 1번.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규정에 보시면은
종료 후 며칠 이내라고 쓰여 있죠. 25일.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예정신고 의무의 면제 대상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하고 예정신고 의무의 면제면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개인이 왜 1년에 2번 신고하냐면은요, 예정신고 면제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면제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정 때 안 하고 확정 때 6개월씩 신고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앞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1년에 4번씩 해서 3개월에 한 번, 개인은 1년에 2번이라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죠. 한 번밖에 신고 안 하니까. 그래서 개인이나 그 다음에 영세법인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1점 몇 억이요? 5억 미만. 요런 분들은 뭘로 날라오냐면 고지서로 날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예정 고지납부라고 합니다. 원래는 신고납부인데 개인들하고 너무 작은 업체들한테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납부를 하는데 어떻게 날라오냐면은요,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날라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이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2분의 1이면 몇 개월치죠? 네, 3개월치죠. 그래서 그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금을 4번 내기는 해요. 4번 내기는 하는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법인은 신고를 4번 하는 거고 개인은 고지서를 2번 내고 신고는 몇 번만 하는 거예요? 2번만 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번 신고를 받으면은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어떻죠? 많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런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 예전에 세무서 갔다가 한번 싸울 뻔했어요. 참긴 했는데 와이프가 그만 좀 싸우라 그래갖고 일 보러 갔는데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 가래. 갔어요. 거긴 또 모른대. 열받아갖고 이거 뒤집어 엎어버릴까.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라고 처음부터 알려주든가. 겨우겨우 4층까지 올라갔더니 거긴 또 지들 일 아니라고 원래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가르쳐준 대로 갔는데 안 해줘갖고 열받아갖고 엎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분이 와갖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전 얄짤 없어요. 근데 싸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싸워봤는데 버스 운전기사한테도 쌍욕 몇 번 한 적 있고. 근데 그땐 진짜 열받았어요. 뭐 어떠냐면은 눈이 억수로 오는 겨울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빨간 버스 타고 서울로 출퇴근할 때였는데 1시간을 기다렸어요. 버스 타려고. 근데 왔는데 아줌마가 타지 말래. 그때 이제 여자 운전기사분이었거든요. 일어서서 가야 된다고 타지 말래요. 뭐 열받았는데 그냥 안 탔어요. 네. 그리고 다음 차가 왔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 원래 줄 서서 타거든요. 뭐 저기 한 30m까지 줄이 서 있었었는데 저기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기 위에서 문을 열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게요? 뒤에 있는 놈들이 뛰어가서 탔죠. 그래서 열받아갖고 가서 막 뭐라 했죠. 제가 아는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저씨들 이름 3번만 우편으로 써서 들어가면 잘려요. 진짜로.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서 이름 대라고 죽어도 얘기하네요. 계속 지랄대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이름 있다고. 핸드폰에 저장만 하고 신고는 안 했어요. 왜냐면 신고해봤자 뭐 서로한테 플러스 될 거 없으니까. 한번 그랬었는데 안 싸우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뭐 저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꼭 그런 일 생기면 전 줄만 서면 싸워요. 새치기 한 사람하고도 싸워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줄 서면
좀 좋은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해요. 그래서 요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쪽지 시험 볼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 거기까지 쪽지 시험 보는 거예요. 2장짜리 다 외우진 않아요. 거기에 일부는 세무 내용이라. 거기다 있어요. 징수세액이 50만 원보다 뭐하면은요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 50만 원 밑에 보면은 3분의 1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그 교재 보시면 밑에 보시면 몇 분의 몇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예외 조항인데 장사가 너무 안 되면 3분의 1 미만이면 요때는 신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두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몇 년 전에 뭐 아직 완결된 건 아니지만 코로나라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이때 장사 잘 된 곳도 있었지만 안 된 곳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식당 같은 곳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고지서로 날라오는 돈으로 내면 되는데 그거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고지서가 몇 분의 몇이 날라온다고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보다 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뭐가 가능하다?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만들어 놨냐면 갑자기 우리가 장사가 갑자기 확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제하고 오늘 또 뉴스 난리 났잖아요. 거기에 임창정 씨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주식. 작전주. 그것도 몇 년 동안 한 거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임창정 씨도 개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마 임창정 씨 얘기가 제가 못해도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계속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도 거기에 투자를 했고 거기 홍보하는데 막 나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공범이냐 아니냐의 중가운데 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해서 요 임창정 씨가 받아먹은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공범으로 가는 거고, 자기도 30억 투자했는데 지금 2억 남았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금으로 받은 게 있냐 없냐를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맞으면 요 사람도 피해자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조사해서 너 예전에 돈 받아먹은 거 있네. 그럼 이제 공범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하는 사람들 아마 울상됐을 거예요. 어저께 주식값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작전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임창정 씨 얘기가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어저께 큰 거 하나 터져버려갖고.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든지 다 내 수중에 들어와야 내 돈인 거지. 몇 년 전까지 봐보세요. 부동산으로 돈 몇 억 벌었다라고 떠들었던 사람들 많았죠. 요즘 다 조용해요. 왜요? 부동산 떨어졌으니까 내 돈 아니잖아요. 엉덩이에 깔고 있었던 돈이지 이게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마다 뭐를 사시라고요? 로또를 사십시오. 제일 좋아요, 로또가. 모르죠 뭐 어떻게 될런지. 그 다음에 494페이지. 그럼요. 그건 그냥 운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본금이 덜 들어가잖아요. 뭐 주식처럼 몇 천만 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 딱 한 달에 2만 원 하거든요. 일주일에 5천 원씩. 제가 그래 봤는데 1년에 뭐. 저 지금 10년째 그렇게 살고 있어요. 10년 넘었어요. 금액을 낮춰가지고 안 하기는 뭔가. 근데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 돈 갖고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급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거냐면은 납부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출세액은 10억이야. 근데 매입세액은 12억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몇 억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말정산이라는 거 하죠. 연말정산에도 환급이 나오는데 환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플러스가 나오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줄게. 왜냐면 장사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플러스가 나오면은 납부 더해. 왜요? 장사가 뭐 했으니까? 잘 됐으니까. 그래서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환급은 30일 안에 주고요. 조기 환급은 15일 안에 줘요. 그 다음에 일반 환급의 특징은 확정 신고만 가능해요. 예정 신고 때는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근데 조기 환급은 이제 매월 주기도 하고 2달에 한 번도 가능하고 3거래 한 번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3개월 안에서. 이런 혜택들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로 이거에서 그래요. 수출.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수출하는 업체에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꼭 사장님들이 이거 보여줄 겁니다. 네. 땡땡불 금자탑이라고 있어요. 네. 3만불하면 3만불 금자탑, 5만불 수출했으면 5만불 금자탑, 이런 걸 줍니다. 근데 이게 1년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만불 수출했어.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 5만불 금자탑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가에서 트로피를 크게 만듭니다. 네. 근데 이거 있나 없나 개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월급 많이 주고 일 조금 하면 좋은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회사가 있다 없다? 네, 있긴 있어요. 우리 아빠가 사장님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 조금 하고 월급 많이 받아갈 수 있어요. 아닌데 진짜로 일 다른 회사보다 좀 적게 하고 월급 많이 주는 데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데는 일자리가 안 나와요. 왜냐면 들어간 사람들도 동종업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마인드로 생각하긴 하거든요. 나한테 기회가 오면 저기가 현재 좋은 상태는 아니야. 네. 근데 또 내가 가서 좋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니까. 저도 예전에 노인복지관에서 한 5년 거의 6년 가까이 일했었는데 거기가 저 처음 갔을 때 장난 아니었어요. 왜냐면 강사들이 풀로 다 바뀐 거예요. 갑자기 월급 적게 준다 그래서 저 가기 전에 왜 그렇게 많이 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당 35,000원씩 줬었대요. 네, 컴퓨터 강사한테. 근데 이게 너무 세니까 줄인다 그러니까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 의뢰가 와서 제가 그때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네가 가라. 그래갖고 제가 갔죠. 그때 저한테 책정됐었던 게 시간당 18,000원. 그건 뭐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네.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네. 그렇게 줄어들긴 했었었죠. 근데 제가 가서 키워놓고 나왔어요. 무조건 꽉 차고요. 수업 무조건 꽉 차고 거기 노인복지관에서 수업하는 게 한 4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비뽑기예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네. 아니요. 저는 시급이 그랬고 거기 수업이. 네. 거기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죠. 저희는 시급제였어요. 네. 근데 어쨌든 수업은 꽉꽉 채워서 했었어요. 네. 왜냐면 못한 좀 주면 그 가져가는 사람 좀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구조 자체가 복지관 자체가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강사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요. 네, 근데 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강사들의 연령대가 좀 낮고 네. 보너스는 저게 보너스예요. 명절날 되면 돈봉투가 들어와요. 네. 제가 그걸로 제일 많이 받았었던 게 150만 원까지 받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부님들은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일반 저 같은 이제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썩 메리트가 많지는 않은데 주부님들한테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한 2-3군데 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원래 수업이라는 게 몰려 있잖아. 10시부터 11시.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가 그렇게 많지. 근데 그거는 조율 잘하면 제가 그렇게 해갖고 한 달에 400~500씩 찍었으니까. 네. 그 대신 몸이 축나서 그러지. 네. 괜찮아요, 그것도. 그렇죠. 저도 백으로 들어간 거라.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사업설비에 투자했을 때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땐 대표적으로 3가지예요. 하나는 결혼율.
또 하나는 출산율. 근데 어차피 얘네 둘은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취업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사업설비 투자는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기계를 산다거나 그러면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혜택을 주냐면 우리가 공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일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혜택을 되게 많이 줘요. 오면 뭐 3년 동안 세금 안 걷겠다. 그 다음에 뭐 지원금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공장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취업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져야 결혼율이나 출산율도 뭐 할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죠. 그랬고 대학들이 한때 이거 갖고 장난쳤잖아요. 취업률 갖고. 뭐 장난쳤냐면 저도 그때 거기에 한 명으로 들어갔었는데 군대 가도 취업자로 잡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막 웬만한 대학들 다 보면은 막 취업률이 막 80몇 프로, 90몇 프로 막 그래요. 저도 그게 처음엔 왜 그러지? 그렇게 취업이 잘 되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가에서 조사해 봤더니 군대 간 애들도 군대로 취업했다라고 취업률로 잡아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취업을 하긴 했죠. 뭐 몇만 원씩 받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명예퇴직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자금력이 덜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자금력이 덜 좋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르는 겁니다. 인력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인력 구조 조정을. 왜냐면 그렇게 해갖고 나가는 인건비를 뭐 하는 거죠?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저기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에서 조만간 4,000명 자른대요. 네. 그리고 구글 코리아 아시죠? 구글 코리아도 이제 명예퇴직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시작했어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줄일 것이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사람들도 많이 필요 없거니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고 돈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도 구글 코리아도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본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몇 명 정리할 거라고.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요러다가 다시 공무원이 잠깐 다시 인기 끌지 않을까. 왜냐면 공무원의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년 때까지 큰 잘못만 안 하면 안 잘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큰 메리트라고요. 왜냐면 저같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본 사람은 그게 되게 큰 메리트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은근 일반 회사보다 꼰대가 더 많대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공무원들도 저기 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심리 상담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지금 현재 공무원에서 위에 분들 중에서 지금 태어났으면 공무원 못할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공무원 하라 그래도 안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못해서 난리긴 하지만 아직도 뭐 줄었니 뭐했니 해도 아직도 공무원 10대 1이에요. 10대 1이면 한강의실에서 시험을 20명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만 취업되는 거예요. 2명만 붙고 나머지는 또 노량진으로 가거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쪽이 많긴 하대요. 사자들. 요즘에는 공무원이 좀 안 좋다라는 소문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주변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사자들이 최근에 한 2배 가까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대 1이었으면 지금은 20대 1.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많이 한대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과거보다 뭐 당연히 대학생하고 이제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보다 어쨌든 회사원들이 많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사자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보러 갔는데 전 잘못 갔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 그때 20대였거든요. 20대 중반 때 갔었는데 가갖고 딱 앉아있는데 죄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인 거예요. 아저씨들이 쫙 앉아있는 거죠. 이 시험이 원래 이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셨던 분들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 인원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494페이지 밑에 표 보시면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거기 매 2월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3월 1일에서 4월 30일은 X라고 있을 거예요. X 표시되어 있는 거 하나 있죠? 또 그거까지 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간이과세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도 요게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매월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신고 뭐하다? 가능하다. 근데 이건 안 돼요. 3월 달은 예정이고요. 4월 달은 뭐죠? 확정이죠. 예정 확정 섞는 건 안 돼요. 그 3개월 범위 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2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3달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는 신고 날짜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는 거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옆에 다 동그라미죠. 맞죠? 근데 누구만 X예요? 3월하고 4월만 X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같이 하는 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 파트만 더 보고, 근데 교재에는 빠져 있어요. 요 파트가 빠져 있는데 뭐냐면 간이과세자라고 있어요. 요건 그냥 두 줄만 외우시면 돼요. 간이과세자 그러면은 영세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이분들만 돼요. 개인. 법인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1년에 얼마 못 파시는 분들이요. 8천만 원도 못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발행하셔야 돼요. 미만이면은 영수증만 발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4,800만 원을 못 파시면은 납부도 면제시켜 줍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되게 영세한 분들이잖아요. 1년에 4,800이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익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버는 매출액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4,800이면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실기를 할 건데요. 어저께 제가 일단 각 자리에 앉아서 확인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깔아놓긴 했는데, 일단 요거 있나 봐주세요. 바탕화면에 교육용. 교육용 혹시 없는 분은 여기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들어가셔서 요거 설치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요거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수업을 들으시려면 요거 교육용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혹시 없는 분은 이야기하세요. 제가 설치 바로 해드릴게요.
어저께 일단 시간이 좀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거의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기 23이 있어야 돼요. 2023 로그인 전산회계 몇 급이요? 1급. 그게 있으면은 일단 수업할 준비는 다 된 겁니다. 교육용 세무사 프로가 2022년 아,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2022면 잠깐만 여기 봐주세요. 요거 교육용 실행시켜 보세요. 교육용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이야기하세요. 봐드릴 테니까.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가 깜빡깜빡 거릴 때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눌러서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업데이트 좀 편하게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전산회계 1급은 업데이트 안 해도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무반은 꼭 신규 버전으로 해야 돼요. 네, 하실 때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일단 다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셨죠? 예, 맞아요. 그거. 예. 이거 잠깐만 내려보세요. 여기에다 요거 눌러보세요. 여기 K 거기에서 누르시고 여기 우클릭하세요. 예. 클릭하시고 자세히 가셔서 작업 표시들의 보정을 보세요. 누가 바탕화면에 있는 거. 아니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이야기하세요. 일단 요 화면은 나오셨죠? 네, 요거 끄세요. 종료시키시고 그다음에 교재는 일단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요 518페이지. 교재는 518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실기하실 때 도와주실 건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리고 괜찮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했을 때 나 못했어 그러면은 이야기하세요. 네. 제가 좀 넉넉히 드리긴 드릴 건데 이건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아서 조절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많이 치고 이런 시험은 아닙니다. 일단 518페이지 거기 보시면 수업용 프로그램 까는 방법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한국 세무사에 자격시험 가서 설치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위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거기 가운데 있는 화면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백데이터라고 보이세요? 이거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백데이터가 이거예요. 2023 로그인 전산회계 1급. 제가 이미 다 받아놨어요.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요 교재 뒤에 있는 게 설치가 한 번에 다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한번 설치를 해볼 겁니다. 설치는 대빵 쉬워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로 들어오세요.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거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2023이라고 보이세요?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2023 더블 클릭하시고 이거는 컴퓨터마다 약간씩 달라요. 어떤 컴퓨터는 그냥 쭉 넘어가는 컴퓨터가 있고 제 것처럼 요거 뜨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은 꼭 요걸 누르셔야 돼요. 모든 파일에 적용. 이거 안 누르면 얘만 한 100번 누르시면 돼요. 그거 하시고 얘 누르시면은 한 번에 쭉 갑니다. 그럼 막 이상한 거 노란
아이고 막 하나 뜨죠? 네, 이제 X 누르세요. X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여기 다시 들어오세요. 교육용.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한 게 뭐냐면은요 설치만 한 거예요. 네, 설치만 한 건데 지금부터 하는 게 불러오기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은 518페이지 밑에다 써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 안 봐도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여기 혹시 들어오셨나요? 요 화면 나오세요? 예.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회사 등록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등록이요? 회사 등록.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보이세요? 예, 요게 뭐냐면 저거예요. 불러오기.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더블 클릭한 게 저장하기고 요게 불러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 누르시면 설치 끝. 설치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2023 더블 클릭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장하기고 여기 들어오셔서 회사 코드 재생성 하시면 뭐요? 요게 불러오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가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저기 몇 번이냐? 혹시 3001 백두라고 있으세요? 네. 3001번 뭐요? 백두. 그게 나오면 설치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뭐 로그인이라고 쭉 써 있죠. 예, 요게 뭐냐면은 저희 교재 뒤에 쓰는 건데 요 출판사에서 자기네들 거 확인하라고 그 뒤에다 일부러 로그인이라고 넣어줬어요. 예, 왜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재가 로그인 전산에게 1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닫기 눌러서 나오세요. 나오시고 여기 회사 코드에다가 3001 쳐보세요. 자, 예, 위에는 상관없어요. 네, 위에는 상관없고 3001만 있어요. 네, 거기 위에는 뭐 몇 번이 나오든지. 3001 없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없는 분 계시니까 여기 X 누르세요. 맞출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X 누르시고 예, 여기 다시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몇 분 거 안 떠서 하나 그냥 만들게요. 요거 만들어도 지장 없거든요. 여기 다시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요거 세팅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쉬었다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회사 등록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 제일 밑으로 내리시고 원래는 3001번으로 해야 되는데 3001이 있는 분 계시고 없는 분 계시니까요. 제일 밑에다가 4001 치세요. 제일 밑에다가 4001번 치시고 교재는 524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몇 번 치세요? 4001 치시고 교재는 524페이지 피세요. 4001 있어요? 4001 있대요. 그러면 6001로 바꾸세요. 앞에. 죄송합니다. 요게 같이 맞춰야 되니까 6001은 없죠? 네. 6001로 앞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524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회사 이름에 주식회사 뭐라고 되어 있죠? 백두라고 되어 있죠. 주 백두 치세요. 가로도 꼭 치셔야 돼요. 그래서 주 백두.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요. 여기 밑에다가 주 백두 치시고 치셨나요?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1번은 법인, 2번은 뭐요? 개인. 거기 524페이지에 보시면 법인 사업자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면 몇 번이요? 네, 그래서 1번 치세요. 그
그래서 1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쓸 거니까 몇 번이요? 0번. 안 쓸 거면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미사용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에 등록이 안 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안 쓸 거잖아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없으면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재 위에 보시면 여기 5기라고 있을 거예요. 몇 기라고 있으세요? 5기. 5기의 뜻이 뭐냐면 몇 년 된 회사? 네, 5년 된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기니까 5 치고 엔터 치세요. 그리고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회계는 숫자를 많이 쳐요. 그래서 좀 빨리 치고 싶으신 분들은 키보드 보시면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 있어요, 없어요? 그거랑 친해지면 좀 빨리 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숫자를 좀 많이 치거든요. 그 다음에 날짜를 넣을 건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2023년 1월 1일을 칠 거거든요. 근데 날짜 치실 때 숫자가 하나면은요 앞에다가 0을 붙이세요. 그래서 1월 1일은 0101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뭐를 붙이세요? 0 붙이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을 치시면 뒤에는 자동으로 몇 월 며칠이라고 뜨죠? 네, 12월 31일이라고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셔서 아니면 마우스로 여기로 오세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그리고 이동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엔터 쳐도 되고요. 아니면 방향 표시 있죠. 키보드에. 네,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돼요.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엔터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사용자한테 되게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만드신 분이 엔터 치면은 등록해야 될 걸로 자동으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엔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12881422482라고 교재에 있어요. 치세요. 거기 위쪽에 있어요. 법인사업자용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네, 네, 제 것도 뜨죠. 혹시 저처럼 중복됐다라고 뜨시면 얘 누르세요. 이게 왜 뜨냐면은 교재 하나 가지고 여러 반이 넣잖아요. 네. 그리고 안 뜨는 분도 있어요. 안 뜨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나만 앉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처럼 중복됐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앉아서 수업 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는요. 거기 4번에 있어요. 그래서 1101117540220 요것도 같다라고 뜰 거예요. 뜨시는 분들은 뭐 누르세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사장님 이름이 누구예요? 이대호. 그래서 이대호 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치세요. 그 다음에 이름 치시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치세요. 잠시만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대호 치시고, 그 다음에 저 치시고 요거 보고 119 그냥 숫자만 치면 돼요. 다시 안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되셨어요. 그 다음에 혹시 요거 뜨면 시험 때는 안 뜹니다. 네, 그냥 뭐 누르세요? 누르세요. 그 다음에 시험용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주소로 오세요. 요 주소 옆에 칸 클릭하시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몇이요? 일산.
네, 여기 주소에다가 치세요. 그리고 이런 거 치실 때 저기 뭐냐 저것 좀 맞춰주세요. 띄어쓰기도. 그거 치실 때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좀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업태로.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업태의 제조래요. 그 다음에 종목에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치세요. 그래서 제조에 컴퓨터 및 모여 주변 기기 치시고. 잠깐 주세요. 아니요, 엔터 말고 탭 치시면 넘어가요. 네, 네, 탭 치시면 안 돼요. 탭을 아예 쓰시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 하실 때는 왜 탭 치시는지 아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탭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치세요.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치시면. 간혹가다 강사분이 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근데 여기에서는 탭을 치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요. 네, 그래서 탭 치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들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탭으로 이동하시는 거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프로그램들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여기까지 치셨죠? 그 다음에 여기 17번을 17번이 아니고 14번으로 오세요. 저희는 시험 볼 때 아무 말도 없으면 중소기업이에요. 네, 무슨 기업이라고요? 중소기업. 그래서 거기에서 몇 번으로 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중소 쭉 나와 있죠. 저희는 그냥 중소의 상장으로 할게요. 그래서 몇 번이요? 네, 11번. 이제 시험 때는 뭐라고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14번. 거기서 11 치세요. 마우스 잡지 마시고 11. 그리고 되도록이면 얘 안 잡아도 돼요. 요거는 끌 때. 그래서 엔터로 많이 움직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17번 개업연월일. 부는 아니 붙자. 아니다. 중소기업 아니다. 여는 뭐예요? 맞다. 네. 여부 체크가 그거예요. 맞다 아니다. 근데 맞다 아니다 그러면은 글이 많으니까 여부로 떠요.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은 거기 3번에 써 있어요. 2019년 몇 월 며칠이요? 2월 1일 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놓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 보고 쉴 겁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치시고, 그리고 뭐지 날짜나 아니면은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할 때는 마이너스 안 치셔도 돼요. 마이너스 칠 거 두 가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로 오세요. 21번. 21번으로 오시고 앞에 잠깐 보세요. 여기는 여기 옆에 요 버튼 있거든요. 점점점. 네, 요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키보드가 편하신 분은 F2. 네, F2가 코드 도움이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F2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옆에 버튼 있죠. 마우스로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무슨 세무서라고 쓰여 있죠? 네, 여기에다가 동자 치세요. 동. 작자까지는 안 쳐도 돼요.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그러면 거기 밑에 동작 떠요 안 떠요? 네, 가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엔터 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무슨 세무서라고 뜨세요? 동작. 되게 편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글씨 한 두세 글자 넣으면은 그 다 검색되도록 좀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세요. 그리고 시험 때는 이렇게 다 넣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나오냐면 틀린 거 찾아서 고치는 거. 왜냐면 이거는 시험 때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은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닫기 눌러서 나오세요. 나오시고 아까 우리 몇 번이라 그랬죠? 6001번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회사 코드에다가 6001 치세요. 요게 메인 화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쉴게요. 요 위에 메뉴에 따라서 급수가 바뀌어요. 회계관리만 있으면 전산회계 2급, 그 옆에 하나가 더 나오면 전산회계 1급, 그 옆에 하나가 또 나오면 전산세무 2급, 그 옆에 하나가 더 나오면 전산세무 1급. 그러니까 결론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데 배워야 될 게 추가가 돼요.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잠시 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0시 45분에 이제부터 프로그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